자, 오늘은 당뇨 검사 방법, 내가 어떻게 병원에서 당뇨 판정이 내려지는지, 사실 뭐 공복혈당 126 넘으면 당뇨고 식후혈당 200 넘으면 당뇨 판정 내리는 거 아니냐,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세밀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당뇨 판정이 내려지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6월 달에 발매 출시된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에서 정확한 당뇨 판정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디입니다. 자, 우리가 당뇨 환자로 진단이 됐을 때 앞으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수치가, 그게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두 가지만 맞추면 되는데 당뇨 환자는 세 가지죠.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치가 최초의 당뇨 판정을 내리는데도 똑같이 쓰입니다. 자, 이 3대장이죠.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당뇨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복혈당은 뭐 어디 기준에 따라서 뭐 10시간, 12시간인데도 있긴 한데 대개는 8시간 공복 혈장 검사, 혈장은 팔에서 뽑은 피를, 정맥혈을, 원심 분리를 돌린 게 혈장입니다. 그래서 요 간이 혈당은 안 돼요. 8시간 공복 혈장, 혈당이 얼마 이상일 때 당뇨로 판정을 내린다. 그 다음에 식후 혈당 두 가지가 있죠. 임의 혈당, 이거도 마찬가지로 팔에서 뽑은 피입니다. 이게 식후 뭐 몇 시간인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쟀을 때 그 혈당 수치가 얼마 이상이고 뭐 어떤 조건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검사할 수 있는 75g 당부화 검사라는 걸 통해서 또 당뇨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는 표준화된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 이상일 때 당뇨다, 이렇게 또 판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검사가 있을 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검사는 임의혈당하고 당화혈색소예요. 이거는 병원에 뭐 공복으로 갈 필요도 없고 아무 때나 팔에서 그냥 체열만 하면 끝입니다.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 8시간 공복혈당 검사는 금식을 하고 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검진을 받을 때 대부분 내시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식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간 김에 국가검진에서 공복혈당 검사가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검진에 이런 검사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검사가 75g 당부화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볼게요. 이런 포도당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일간 어떤 음식을 먹고 병원 가기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마시고 2시간에 혈당을 측정해서 당뇨 판정을 내리는 검사 방법이 경구 당부화 검사 방법이에요. 자, 이런 검사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거를 만족해야 당뇨로 판정을 내리느냐. 자, 우리가 고혈압 기준에 수축기 이완기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수축기와 이완기 140에 90 둘 중에 뭐가 넘어야 고혈압인가? 둘 중에 하나만 넘어도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40이 넘거나 90이 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넘어도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뭐 당뇨는 바로 아시겠죠? 세 가지에 포함된 이 네 가지 검사 방법 중에 넷 중에 하나만 넘어도 당뇨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넘어도 당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 검사의 여러 가지를 보는 이유가 이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나 식후혈당 검사들이 전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당뇨인데 공복혈당만 놓고 식후는 정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후만 놓고 공복이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식후하고 공복혈당은 당뇨 범위가 아닌데 당화혈색소만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조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각각의 수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뭐가 당뇨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정상은 공복혈당이 100 미만, 임의혈당 200 미만, 당화혈색소 5.7 미만, 당부화 검사는 140 미만일 때 정상이고요. 중간 단계가 있죠. 요 녹색에 해당하는 게 당뇨 전 단계예요. 그리고 자, 요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당뇨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공복혈당은 126 이상일 때, 식후혈당은 임의혈당이 200 이상이고, 전형적인 증상,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인 증상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다음 다뇨, 다식, 그 다음에 체중 감소,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메인 증상 5가지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의혈당이 200이 넘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당뇨로 판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75g 당부화 검사도 200이 넘으면 당뇨로 진단이 돼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는 6.5가 넘을 때
당뇨로 진단할 수 있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온 여러가지 조건들이 바로 당뇨 판정을 내릴 수 있는가? 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임의 혈당이 200이 넘고 다음 당뇨 다식이라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원펀치 한 방에 바로 당뇨로 진단을 내려요. 자,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200이 넘으면 이거는 일시적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복 혈당이 126이 넘었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당뇨 판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오로지 요 경우만 한 방에 당뇨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내리는가? 나머지 3개는 서로 다른 날, 그러니까 오늘 공복 혈당 126이 나왔으면 내일 한 번 더 와서 서로 다른 날 최소 2번에 걸쳐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두 번째에도 공복 혈당이 126이 넘었을 때만 당뇨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2019년 당뇨 가이드라인 심판 버전에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같은 날이라도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한 번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당화혈색소하고 공복 혈당을 쟀는데 2개가 다 당뇨가 나오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다른 날 2번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날 2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거나 이러면 이 3가지 조건에 의해서 당뇨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인 건 그냥 정상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당뇨로 판정을 내리면 되는데, 그 중간인 당뇨 전 단계가 애매하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녹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 요거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순서가 됩니다. 자, 우리가 8시간 공복 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나오는 게 100에서 125 사이인데, 요 사이에도 2단계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00에서 109가 나오면 아, 당뇨 전 단계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당뇨 전 단계로 나왔다 할지라도 110에서 125가 나오면 이 공복 혈당 검사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뇨 환자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10이 넘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반드시 75g 당부화 검사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5.7에서 6.4 사이가 당뇨 전 단계인데, 그 당뇨 전 단계 안에서도 5.7에서 6.0 사이인 당뇨 전 단계는 아, 진짜 당뇨 전 단계가 맞구나 하고 다음 정기 검사를 또 받으면 되는데, 6.1에서 6.4로 나오면 이게 당뇨 전 단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75g 당부화 검사까지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한국에서 8개 병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당화혈색소 6.1이면 사실은 경부 당부화 검사까지 해보면 당뇨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천, 정읍, 목동, 안산 4곳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해보니까 공복 혈장 포도당 검사가 110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당뇨 전 단계라 할지라도 경부 당부화 검사까지 해보면 실제 당뇨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근거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라 할지라도 당화혈색소 6.1 이상의 당뇨 전 단계나 공복 혈장 포도당 검사가 110 이상인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경부 당부화 검사까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검사가 좀 편하고 당부화 검사가 제일 빡시기 때문에 먼저 이 2 검사에서 요 당뇨 전 단계 2단계로 나오면 더 빡센 검사인 75g 당부화 검사까지 해보시고, 여기서도 140에 199까지 나오면 확실히 당뇨 전 단계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200 이상이 나오면 앞에서 75g 당부화 검사로 당뇨 판정하는 게 2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에서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부화 검사를 한 번 더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혈당에서 200이 넘은 사람 중에서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사람, 당뇨 증상이 없으면서 200만 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거는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8시간 공복 혈당 검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 4가지 검사 방법에 대한 순서도 프로토콜 이 그림 한 장으로 전부 다 설명이 되죠. 당뇨 검사를 받는 게 편한 게 요 3가지 검사이기 때문에 요 3가지 검사를 먼저 하고, 각각의 당뇨로 판정하는 기준은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당뇨 전 단계로 나오거나 미확정 단계가 되면 또 다른 검사들을 이런 순서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당뇨 진단 방법 짧게 2019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3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